자, 오늘은 다음에 3월 기출 분석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기출 수업인데, 그러니까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월 기본 이론만 때는 다음에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학습 방식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어차피 이제 공부는 혼자 하는 거고, 저는 이제 학습자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그다음에 수험 전략이라든지 고득점 비결이라든지 이렇게 학습 방향을 좀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나. 그래서 이제 과목이 총론이나 통합교과를 제한 다음에 10개 교과에다가 총론까지 하면 1차 시험이 이제 100점 만점이니까,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80점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래서 꿈의 점수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직 논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볼 때는, 그래서 기출에 다음에 정답만 확인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업데이트된 자료는 다음에 기출 분석집 14개의 기출 분석집의 일부에 있는 거니까 출력을 해서 이것만 가지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이제 그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의 계획서부터 해서 오늘 28페이지짜리인데, 그래서 28페이지짜리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에서 정답만 확인하는 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기출 문제에서 기출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영어에 과잉 일반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래서 복수형에는 무조건 s를 붙이는 규칙을 그다음에 모든 단어에 적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외는 child 같은 경우는 다음에 s가 붙지 않고 children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과잉 일반화했다. 그래서 모든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 때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예외적 상황이 있는데, 그 예외적 상황도 무시하고 규칙을 적용하는 걸 과잉 일반 오버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그것도 이미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했을 때 보면은 기출 분석집은 정답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에 출제위원이 다음에 구사하는 다음에 표현, 다음에 출제위원들이 다음에 구사한 표현은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이 부분에 이제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다음에 기출 분석만 잘하면은 다음에 80점 만점 중에서 다음에 6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을 이제 검정 강론을 악착같이 외우지 않아도 80점 중에 60점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다. 그 방법을 잘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는 제가 이제 다음에 기출 분석집 교재를 작년에 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내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이제 교재를 출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에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문제를 냈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다음에 문제를 많이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1, 2월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답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의 문제 해설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설이 중요하고, 이 해설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내용이 이제 전이가 돼서 다음에 출제가 됩니다. 전이가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설이 중요한 거지 정답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고, 다음에는 강의에 일단 보면은, 그래서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뭐 강의 교재는, 다음에 14개년, 다음에 기출분석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14개년, 다음에 기출분석집인데,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일세가 발행이 되고, 그래서 출판사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출판사 바뀌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냈었는데, 올해는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매년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현재 서답형, 현재 유형은 현재 문제를 우리가 서답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형을 그다음에 서답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13학년, 그다음에 13년도부터 그다음에 22년, 우리 학년도를 따지니까 13에서 22까지가 그다음에 서답형입니다. 그러니까 10년, 그다음에 10년치인데, 그래서 10년치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10년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던 뭐 논술형 문제, 그다음에 논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객관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관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특수초등, 특수초등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답형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논술 문제라든지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나 다양하게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풀어봐야 돼요. 아까 했던 뭐 과잉 일반 오버 제너럴리제이션도 서답형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전의 문제에서 출제가 있었다. 14개념은 다음에 현재 서답형, 서답형 이전 문제도 풀어봐야 된다. 그 이전 문제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답형 이전 문제에서도 논술 문제라든지 뭐 예체능 교과, 특히 이제 실체의미, 예체능 교과는 체육과, 뭐 음악이나 미술과, 뭐 영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그 출제위원들도 제 기출 분석집을 가지고 다 연구를 하고 시험 문제 낼 때 다음에 다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다음에 14개년 기출 분석집에 대한 게 제시가 되어 있고, 다음에 추가가 되는 게 다음에 수업용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 수업용 프린트는 추가 개념 해설이 들어가는 거라든지, 중등 문제인데 초등 관련, 초등에서 나왔던 그다음에 중등 문제에 대한 것도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하고 중등이 똑같은 뭐 15개정 교육과정이고, 그다음에 교육론의 입장에서는 동일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초등 관련된 것만 보면 됩니다. 뭐 작년에 나왔던 국어과 토론에 관련된 내용도 중등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어라든지 특히 영어과, 그다음에 국어나 영어과가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도덕이나 사회, 그다음에 수학, 과학은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체육, 그래서 국어, 영어, 도덕, 사회, 체육, 미술. 왜냐하면 미술에 나오는 수업 모형도 중등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나 영어, 도덕, 사회, 체육, 미술 정도는 다음에 중등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다음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는 강의 중점은 뭐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다음에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교재가,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그다음에 교재가 그다음에 좀 판형이 커졌습니다. A4 용지, A4보다 더 판형이 커져서 다단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었죠. 왜냐면 문제 지문이 길고
문제 지문이 길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지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에 그 2단 배치로 해서 한눈에 한 페이지 한 문항씩 제시를 했었는데 강의 중점은 중요한 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문제의 그다음에 출처, 이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출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 교육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인지 총론인지 강론인지, 그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의 의도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거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중점에 대한 부분 보면은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3대 킬러 문항 얘기했을 때 국어, 과학, 그다음에 국어 문제하고 수학 문제하고 과학 문제가 이게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작년 기준으로 국어과는 다음에 그 중등 수준의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중등 수준의 문제가 나왔는데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 중등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국어 교육의 기본 사항을 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나올 만한 개념이 뭐 나올 만큼 나왔고 실제적으로 교사 지식으로 물어볼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에는 뭐 은유법 나오긴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가장 기초적인 거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중등 수준까지 중등 교육론이나 뭐 기출 문제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수학은 문제 해결 문제에 해당이 되고, 과학과는 5개념 문제입니다. 과학과는 항상 5개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영어과도 마찬가지로 뭐 교육론 관련된 문제. 작년에 그다음에 푸시다 훗. 그래서 뭐 강요된 입력, 강요된 출력. 그래서 이제 뭐 그 원어민이나 또 교사나 학습자보다 유능한 언어 수준이 높은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부족한 걸 깨닫고 그다음에 뭐 교사나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수준과 나와의 수준의 차이를 그다음에 느끼면서 개선된 발화를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시다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스캐폴딩 도움판의 개념하고 관련이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미출자 분야에서는 뭐 과학과 항상 새로운 게 나오는 게 과학과입니다. 그다음에 수학과 문제 해결이라든지 영어과나 뭐 체육과, 그다음에 체육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보면은 그 미출제 분야, 그다음에 미출제 분야도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온 녹조 분류표에 대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서 그다음에 그 이게 학습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기출 개념 체크리스트가 뭐 총론, 강론에 대한 부분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프린트 10페이지 보면은 국어 기출 개념 체크리스트 교재 38, 39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총론 5개념 기출 개념과 2번에 강론 5개념 기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5개념만 얘기를 했는데,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저는 여기서 5년 안에 있는 내용만 체크를 했는데, 공부하시면서 5년 이전 거, 저는 여기서 최근 5년 거만 포함을 시켰는데 그 이전 거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보면은 그 강론의 4번 문법에 10번의 관용 표현도 이미 출제가 되는데 저는 여기다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5년치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뭐 이제 체크를 뭐 하든지 다시 이제 프린트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전체에 포함이 되는 거, 전체에서 출제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워낙 리스트가 많아서 리스트가 많아가지고 가로 안에 뭐 연도를 좀 써놓으면 되는데 연도까지는 지금 못 썼습니다.
워낙 그 항목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데 뭐 중요한 것만 뭐 나왔던 내용만 뭐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미출제 분야를 예측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출 분야가 A가 나왔습니다. A가 나왔으면은 그다음에 그 미출제 분야는 B가 나올 수가 있고 A 다시가 나오는 거지 A가 똑같이 나오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A가 나왔으면 B가 나오고 A 다시가 나온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다음에 국어과가 좀 어렵게 조금 경향이 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어렵게 뭐 새로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뭐 입증 책임이라든지 뭐 입증 책임은 뭐 쉽게 우리가 뭐 법률 뭐 실생활 용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재판할 때 그다음에 뭐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범죄자에 대해서 뭐 형량을 구형할 때 그다음에 검사가 그 범인의 뭐 범죄행각을 입증해야 된다. 그게 바로 입증 책임이 올립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형사재판 원고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중에서 원고가 입증 책임에 그다음에 입증 책임에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국어과는 중등 수준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고 수학과는 뭐 계산 문제, 수학과는 뭐 계산이라든지 규칙석 찾는 문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 과학과는 5개년 문제, 영어과는 뭐 작년에 나왔던 모델링이라든지 인퍼런싱이라든지 이런 교육론 내용. 그래서 치유과도 그다음에 치유과도 예전 교육과적 예전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치유과를 문제 내는 사람들도 중등 문제를 유심히 봅니다. 제가 보면은 그래서 중등 문제도 유심히 본다. 그래서 그다음에 체크리스트에서 그다음에 저는 5개년만 표시해 놨었는데 플러스 공부하면서 거기다 체크를 하면 되고 아니면은 오늘 나눠드렸던 이 강의 계획서 이 내용에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 리스트에다가 책에다 또 하면은 표시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뭐 제가 동그라미 친 거에다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서 이 부분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이게 학습 범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득점 학습 및 수험 전략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에 봐야 되고, 올해는 그다음에 검정 지도서가 제시가 됐습니다. 3, 4학년에서 사회교과, 수학과, 과학과, 그다음에 사회, 수학, 과학이 3, 4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검정 지도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총론은 거의 유사한, 총론에서도 새롭게 추가된 거나 총론 강론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도 뭐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룰 건데 본격적으로는 다음 이번 3월 달에 기출과학 끝나면은 4월 달에는 그다음에 논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를 거의 막바지 이제 지금 작업 중인데 논술 교재가 4월 달이고 그다음에 5월, 6월 달은 강론, 그다음에 7, 8월 달은 서브노트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검정지도서 강론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여기서 보면 과학과의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학과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뭐 지도서에 보면은 그다음에 배경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 전략, 고득점 학습 전략이나 수험 전략은 그다음에 정확한 답안지를 써야 된다. 그다음에 출제자의 의도인데 출제자의 의도는 출제한 사람이 어디서 냈는지 출제 근거를 알면은 그다음에 정답에 가깝게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등 관련 중등 문제도 그다음에 초등 관련 중등 문제도 보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술과의 이런 파슨스라는 학자가 그다음에 그래서 감상 능력 발달 단계를 주장했던 사람이 중등 미술과에서는
출제가 됐었는데 초등에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로엔펠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도서 총론에서는 파슨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에 강의 중점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를 하고 강의 일정은 오늘 1주차는 다음에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교과의 기출 흐름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음에 기출의 진화 지금 뭐 교재도 있는 거고 프린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습 범위입니다. 아까 했던 체크리스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2주차부터 3주차, 4주차 이렇게 4주차 종강인데 그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면 한 주 더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다음에 내용은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는 거고 오늘은 다음에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에 범위를 어디까지 공부하느냐. 그래서 이 범위의 학습 범위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고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어디를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는 거는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출 문제의 그 규칙성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 그다음에 규칙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출 문제의 규칙성이기 때문에 이 규칙성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미 나온 문제, 올드앤 뉴어가 있을 때 이미 나온 문제를 50%, 이미 나오지 않은 문제는 50%, 5대5로 보면 됩니다. 5대5로 보면 된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총론 및 창체부터 이제 뭐 풀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론 창체 기출에 진화입니다. 기출에 진화하고 그다음에 교재는 5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써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에 총론 문항이 그다음에 하위 문항이 3개입니다. 그다음에 총론 파트, 창체 파트, 안전한 생활 파트로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안전한 생활 파트가 최근에는 지금 문제가 좀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문제가 안 나왔고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음에 13학년이 09학번 그다음에 작년에 시험 본 애들이 22학년 18학번입니다. 그래서 딱 다음에 10개년 다음에 그 서답형은 10년에 출제가 됐었고 우리가 책 제목은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14개년 다음에 14개년 다음에 기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생활에 나오면 뭐 영역 정도만 가볍게 보면 된다. 재난안전, 신변안전, 생활안전이 나왔다. 이렇게 제시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음에 여기는 이제 3개가 나왔는데 재난, 다음에 신변, 생활안전이 3개가 나왔는데 다음에 여기는 1, 2, 3, 4, 5 여기 5년 여기 5년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음에 5개년 기출개념 체크리스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5개년 체크리스트는 교재 9페이지에 교재 9페이지는 여기에서 보면 재난안전 여기가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가 체크 안 돼 있고 체크를 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는 5년 그 이전에 나온 게 체크를 안 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다음에 5개년에다가 전체의 기출 문제를 그다음에 표시하면서 다음에 뭐 기출 개념의 횟수가 있으니까 표시하면서 보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요하구나. 교통안전이 안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집중적 출제가 된 부분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총론 쪽에서는 이게 총론 다음에 창체 안전사고니까 총론 쪽에서는 3번의 편성 운영의 기준이 집중적으로 여기가 좀 많이 나왔구나. 뭐 이렇게 다음에 우선적 강조가 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리스트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다. 여기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이게 5년 거만 얘기를 한 거니까 여기 막 5년 거면 이 전에 있는 거는 제가 표시를 안 해놨으니까 이 전에 있는 것도 공부하시면 체크하면서 보시면은 또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다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따로 프린트를 이렇게 따로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해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들고 다니면서 하시면 효과적일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래서 뭐 총론 창체 다음에는 이게 내용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수업 시수에 대해서 그래서 수업 시수하고 수업 시수입니다. 총 수업 시수는 감축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그 이유를 수량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최소 수업 시간 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유를 쓰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유, 뭐 교직 논술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필요한 이유, 뭐 이렇게 이유를 쓰라는 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 이유를 물어보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고 이렇게 다음에 제시가 있었고, 자, 수업 시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자, 수업 시수 여기도 지금 수업 시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포맷으로 보고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수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에는 여기는 다음에 성격, 여기도 지금 성격이 나왔습니다. 제시가 되어 있었고, 핵심 역량도 나왔고, 핵심 역량은 자유관리형에 나왔습니다. 모든 교과. 그다음에 작년에 실과에서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이 나왔습니다. 핵심 역량 모든 교과에서 강조가 되고, 학년근무 설정 이유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 뭐 총론에 똑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물어보는 건데, 국어의 배당수를 학년별로 편성할 경우에는 다음에 교과 집중이수로 하면 되겠죠. 교과, 다음에 집중이수. 여기서는 다음에 교과 집중이수에 대한 겁니다. 몰아서 한다는 얘기죠. 교과, 다음에 학년별로 교과 집중이수를 해야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업 시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고, 학년군, 다음에 탄력적인 운영 방안,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율활동 창체는 자율활동 이렇게 자율활동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있었고, 진로 동아리, 다음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다음에 그 봉사활동, 진로활동에서 그다음에 봉사활동만 빼고 자율, 동아리, 다음에 그 봉사활동 여기 나왔었네요. 이때 봉사 이렇게 제시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봉사도 나오긴 했었다. 그래서 봉사가 14년도에 나왔습니다. 자율 하나, 다음에 자율 둘, 다음에 자율 3개, 여기 자율이 가장 많이 나왔네 보니까. 그래서 동아리가 하나 둘, 다음에는 봉사 하나, 다음에 진로도 제시했어요. 진로 활동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은 평가가 지금 나왔던 얘기죠. 평가 나왔으니까 평가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여기다 체크를 하고, 다음에 그 봉사도 여기다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년을 벗어난 거니까 거기다 이제 체크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채우는 맛도 있긴 해요. 채우는 맛도 있으니까 책에다 쓸 수 있긴 한데, 책 부분을 다시 한번 거기를 이제 복사해서 쓰든지, 아니면 제가 준 부분에는 좀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여백이 있으니까 그 여백에다가 메모하거나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5개는 기출 체크리스트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자기 관리 역량도 제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었다. 이걸 얘기를 하고, 다음에 평가도 지금 나왔었는데 체크가 지금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구성 방향에서 다음에 성격이 2번 나왔고, 다음에 인간상, 역량은 전 교과에 다 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구성 중점도 제시했고, 편성 운영 기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학교 교육과 편성 운영의 경우는 이거는 그다음에 교직 논술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이제 교직 논술 볼 때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총론 해설서, 총론 해설서 있습니다. 총론 해설서 부분도 교직 논술에 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꼼꼼하게 잘 봐야 됩니다. 자, 교직 논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원인데, 여기는 지원입니다. 학교 국가에서 지원, 교육청 지원,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23조도 나왔던 겁니다. 초중등교육법 23조에 이거에서 학교 교육까지 운영하는 거니까 성격하고 법적 근거에 관련이 된다. 제시가 됩니다. 머릿속에 이 리스트를 보고 기본 유론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창체는 자율, 그다음에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진로활동에서 자기애가 나왔었고, 여기도 평가가 나왔던 게 있었죠. 그다음에 봉사 나왔었고, 동아리. 작년에가 창의 주제 활동이 나왔다. 작년에가 창의 주제 활동이 제시가 있었고, 안전생활은 여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총론에는 그다음에 안전교육의 그다음에 수업 절차, 그다음에 총론 부분에는 지도서에 총론 부분에 이게 4단계로도 제시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영역별 활동이 중요하고 편성 운영 기준이 중요하고, 여기는 내용 체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딱딱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핀셋 형태로 집중적으로 공략한 다음에 다른 걸 봐야 된다. 그래야지 자신감도 생기고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봐야지 이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보고 나머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나머지를 보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보고 어디에 핀셋으로 볼 거냐. 그다음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과학과의 과학적 개념의 원리를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학과는 이해가 필요한데, 다른 교과는 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용어를 이해하고 암기를 해서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여기를 먼저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하느냐. 그래야지 그다음에 학습의 우선순위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안 그래 여기부터 다 보려고 하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이 부분이 그다음에 체크리스트가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의 진화 파트하고 체크리스트가 전 교과가 이렇게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그다음에 키울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고 통합교과인데 여기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봅니다.